자, LS 머트리얼즈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15분 장마감 브리핑 진행할 거고 시간의 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가 오늘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그죠? 원래는 이 자리를 원래 깨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자리죠. 33,650원 기억나실 거예요. 33,650원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깨게 된다면 사실 마지노선이 얼마예요? 37,000원 자리예요. 37,000원. 근데 지금 자리가 사실 오늘의 저가 자리가 얼마였냐면 38,50원, 거의 37,000원 자리에 거의 꼬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37,000원 자리는 이제 끝나는 자리다. 이 자리 깨지면은 사실 이전에 이 자리 있죠, 여러분들. 이전에 상장 당시에 그 주가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37,000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33,650원 위에서 양봉을 띄워줘야지만 어떤 흐름이 나온다 했어요. 띄워주면 이제 5일선 자리는 일단은 회복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5일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5일선이 이전에 신고가를 만들 때 계속 이 5일선을 타고 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추세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5일선 자리 뚫어주면은 다시 추세를 또 만들면서 21선 추세 라인 돌파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양봉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추세 라인이 존재한다고 했죠. 추세 라인. 자, 요런 식의 추세 라인이 존재하는데 저점과 고점 상단의 박스권에서 자, 요런 식의 모습이 좀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저점을 잡고 주가 올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저점 포인트 잡고 주가 올리고 고점 막혔지만 다시 내려오더라도 저점 잡고 다시 고점 막혔지만 내려오더라도 저점 잡고 이제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점을 못 잡았어요. 그죠? 저점이 깨졌잖아요. 원래 여기서 잡고 양봉 띄우고 갔어야 되는데 깨져버렸어요. 이게 제가 우리 가족분들이 이 자리가 깨지면은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깨지면은 지지 라인들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내일 무조건 주기 되는 법이 든 양봉을 띄우고 양봉을 딱 세게 띄우면은 이 추세 라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추세 라인 보이시죠? 이 선, 분홍색 선, 그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왜 밑으로 떨어질까요? 고점이 막히고 저점이 깨지는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고점 막히고 저점 깨지면서 하방을 그리고 있는 차트예요. 물론 하방을 그리는 차트지만 LS 머트리얼즈가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려놨으면 최소 4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최대한 손실은 면할 수 있었죠. 근데 45,000원 자리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주가가 오히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100명 중에 80명이 아직까지도 딱딱도사 믿고 떨어졌지만 도사님 도와주세요. 도사님이 영상 계속 대응 영상들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20명 정도는 저한테 딱딱도사 무슨 네가 도사냐 영상 그만 올려라. 제가 그동안에 LS 머트리얼즈를 12월 12일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이 상승 구간 또 이 구간 이 떨어지는 구간 맞춰드리고 여기서 매도 사인까지 드리고 물론 제가 여기서 재매수하라고 했지만 그죠? 38,000원에 재매수 타이밍 드리면서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제 분석 범위 밖에서 주가가 움직인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정도의 하락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여기까지는 제가 예상해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딱 요 정도 구간 양봉의 절반 자리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예상을 해드렸는데 이 하락은 사실 저도 분석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사람이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리스크가 나온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뭐 북한 리스크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대선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에서 작정하고 2차 전지 주기기에 나섰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 주기기가 원래 에코프로머티나 LS 머트리얼즈에는 그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쪽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예외 상황이 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맞춰드렸고 이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서 매도까지 하게 해드리고 도와드렸지만 이 부분 틀린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 통감합니다. 통감을 해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 이끌고 있는 수장이자 가장이기 때문에 주식에너지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가 않다고요.
근데 우리 댓글에 100명 중에 80명은 다 응원의 댓글이 달고 있지만 20명 정도는 그만둬라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 그만해라. 이런 식의 댓글들이 또 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죠. 이제 80명을 바라보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명의 댓글을 참고해서 다른 종목, 반도체 잘 가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반도체 종목들 추천드렸는데 텔레그램방에서 소통방에서 다 추천드렸던 거 급등이 나왔어요 또. 반도체를 다시 찍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또 80명의 우리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머티 주주분들이 제가 영상 안 올리면 누굴 믿고 갑니까? 그래서 이런 책임감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의견을 좀 주세요. 자, 어떻게 주시냐면 내일 저는 양봉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내일 만약에 이 분석까지 틀리면은 내일 양봉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더라도 3700원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이 자리 위에서 양봉이 무조건 떠야 돼요. 이 자리 위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내일 양봉 안 나오면 은퇴하겠다. LS 머티리얼즈 그만 촬영하겠다. 은퇴하겠다. 이거를 제가 책임지고 약속을 좀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 가족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봉 안 나오면 은퇴해라. 또는 양봉이 나오건 음봉이 나오건 은퇴는 결사 반대한다. 마지막까지 LS 머티리얼즈 대응 영상 올려라. 딱딱도사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해달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세요. 어디로 주시냐면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 제 핸드폰 번호로 만약에 내일 양봉 안 나올 시 은퇴해라 숫자 1번 보내주고요. 딱딱도사 그만해라.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때려쳐라. 1번 은퇴는 결사 반대한다. 마지막까지 LS 머티리얼즈 대응 영상 올려라. 2번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수결에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그만할지 아니면 LS 머티리얼즈 끝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LS 머티리얼즈 마지막까지 도와드릴지 결정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댓글로도 괜찮은데 이 댓글은 많이 쌓이다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제가 이거 정리가 안 돼요. 취합이 안 돼요. 막 이 댓글 저 댓글 막 응원의 댓글 막 욕 댓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댓글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문자로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은퇴해라 아니면 은퇴하지 마라 딱 간단하게 숫자로 문자로 보내주면 제가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우리 가족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그래도 오늘 영상을 켰으니까 장마감 브리핑과 분석을 해야겠죠. 왜 주가가 빠졌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why, 그죠?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 조건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정확한 맥점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최근에 목이 좋지도 않고 그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최근에 목이 또 다시 좋아졌는데 그래도 성대결절 때문에 병원에서 목을 조심히 써라 이런 얘기 했는데도 매일같이 LS 머티리얼즈 영상을 하루에 2개 이상씩 3개씩 영상을 올려드린 어떻게 보면 성의와 꾸준함, 성실함, 책임감을 보여드렸거든요. 이 책임감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오전장 대응을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LS 머티리얼즈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2차전지 쪽 특히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머티가 왜 주가가 빠지는지를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이유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오전 9시 44분.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1월 8일날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영상으로 설명드렸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LS 머티는 오늘 한번 매도 금요일날 재매수 노려보는 방식의 매매 전략을 권장드립니다. 그죠? 오전 9시 1분에 1월 8일날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때 1월 8일이 언제였냐면 이날이에요. 이날. 그죠? 차트로 보시면 이날. 이때가 1월 8일인데 보시면 1월 8일이죠. 이때 고점 상단에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여기서 제가 매도 사인 드리고 매도해라. 그리고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재매수를 노려봐라 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1월 12일 금요일 재매수해라. 재매수 가격은 얼마 드렸죠? 매수타점을. 이것도 매수타점을 드렸는데 제가 금요일날 재매수를 노려보는 방식의 매매 전략을 권장한다 하고 나서 1월 10일날
1월 10일이면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1월 8일이었으니까 9, 10 이때요. 1월 10일 날 12일 금요일 날 38,000원짜리에서 매수해라. 보시죠. 저점 구간 37,000원, 38,000원 예상한다. 1월 10일 금요일 날 매수 타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말씀드렸죠. 이런 맥점들을 알려드렸어요. 이때 38,000원이 이때 저가요. 이 양봉 캔들의 저가 자리. 이 자리. 제가 이 저점 자리까지 딱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때 매도 사인 드리고 이 저점에서 매수 사인 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수익을 또 내고 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최근에 빠진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실시간으로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구독자 757명이 입장하셨고 입장을 하시면 LS 머티리얼즈를 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안 좋은 상황일수록 실시간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응과 목표가 대응을 마지막까지 좀 도와드릴 거고 이 소통방에서는 제가 뭐 영상을 그만 찍건 안 찍건 마지막까지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LS머트의 후속주 이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후속주는 이미 준비가 돼서 드리고 있어요.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종목. 물론 10배가 안 가더라도 LS머트처럼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LS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사실 포스코 DX와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LS머티리얼즈를 12월 12일 날 22,000원짜리에서 120% 수익을 내드렸어요. 22,000원짜리에서 제가 소통방에서 매수해라. 매수타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소통방에 입장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셨는데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 인증 문자를 받았는데 LS머트 수익 크게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텔레방에서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수익 인증 내역까지 보내주셨죠. 옆에 보이시는 이 내역이 이때 받았던 수익 인증 내역이에요. 이 밖에도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문자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문자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딱딱도사님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올해 셀바스 때부터 대표님 알았는데 작년에 혼자 투자 미룬 돈 거의 다 복구됐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2022년에 1억 7천가량을 혼자서 투자하시다가 손실을 보셨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023년에 주식에너지 영상을 딱 봤는데 그때 셀바스를 딱 추천을 받고 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고 셀바스, EM플러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금양 이런 종목들 포스코 DX 쭉쭉 받으면서 1억 5천가량 수익 전환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LS머트뿐만 아니라 이런 후속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은 종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계속 수익률을 쌓아가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계좌에 돈이 쌓여가는 투자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분들은 계속해서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소통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받으시면은 제가 답장 문자를 어떻게 드리냐면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LS 머티리얼즈 자 힘이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돼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주식을 했지만 단 한 해도 그죠? 쉬었던 어떤 주식은 없었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상승장에 나올 때는 좀 쉬었지만 그 전까지 계속 박스권 장세에 있을 때 그때 저도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죽이기에 나섰죠. 기관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꾸준하게 결국에 돈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도 최선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고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주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 LS머티리얼즈가 시간에서 1.43% 또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빠지고 있어요. 의도적인 하락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상 내일 주가가 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빠졌다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일 자리에선 빠졌다가 끌어올려줘야 돼요. 끌어올려주면서 아래 꼬리단 뭐 양봉이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몇 거래일째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양봉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주식을 15년 동안 했지만 진짜 이런 상황들은 흔치 않습니다.
무슨 종목에 대형 악재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의도적으로 기관에서 2차전지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종목들을 때려 죽이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주들이에요, 주주들. 지금 종목에 어떤 악재가 있으면 이해가 돼요. 종목에 뭐 횡령이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자금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뭐 시비 발행이 크게 났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악재도 없는데 그냥 2차전지가 어떤 섹터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가를 떨궈버리고 이런 식의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 좀 이슈가 있긴 해요. 그죠? 어떤 이슈가 있죠?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분위기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을 좀 주목하고 있죠. 과거에 작년부터 뭐 재작년부터 2020년부터 반도체가 좀 죽쓰고 있을 때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 초, 저 2023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랑 금양이랑 난리가 났었죠. 얘네들 막 급등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2차 전지 슈퍼사이클이 있을 때는 반도체가 거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는 거의 죽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LS머트랑 에코프로 머티는 단독으로 좀 움직였었거든요. 단독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섹터에 역견은 있지만 2차 전지의 어떤 이슈나 악재에 크게 연관짓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2차 전지 빠지니까 얘네가 같이 빼버리고 있어요. 의도성이 보이는 거죠. 기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죽어가면서 가치 수급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미국 대선과 또 연관성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재출마를 선언했죠. 그래서 연설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재출마를 할 예정이에요. 연임하겠다. 근데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미국과 협력하는 어떤 국가, 동맹국 얘네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로지 미국을 먼저 우선시 생각해요. 국익에 어떤 이득이 없다면 크게 이득이 없다면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한미동맹까지 미군 철수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쟁 중인 나라예요.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휴전이에요. 휴전인데 거기서 동맹국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미군을 다 철수시킨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철수의 이유가 뭐였어요? 미군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한국에서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이유였어요. 오로지 이 사람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돈으로만 봐요, 다. 어떤 국가 간의 의리라든지 자유민주주의고 뭐고 이런 거 이념적인 부분들 다 필요 없고 돈으로만 본다고요, 돈으로만. 그런 상황에서 이 전기차도 사실 바이든 정부는 오로지 돈이 아니라 동맹국가 간의 우호적인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많이 보거든요. 외교적인 부분들. 야, 미국이 좀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너네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 대신 우리가 너네 세금 좀 깎아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너네 중국산 안 쓰면 안 돼? 이 조건을 딱 내건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랑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네가 중국산 광물을 쓰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중국산 광물 쓴 거는 세금 공제해주고 싶지 않아. 너네가 만약에 중국산만 딱 빼고 미국에서 사업하면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게. 이게 IRA 정책이에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바이든은 이런 걸 이용해서 우호적인 관계인 국가들과 관계들을 더 돈독히 하고 사업적인 면, 국가적인 어떤 사업, 2차 전지, 4차 산업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을 또 이제 견제를 하면서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중국이든 뭐 얘네도 이제 중국을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트럼프도. 중국이 계속 견제를 하고 미국의 어떤 국익을 망치니까 안 좋아해요. 근데 우호적인 관계든 뭐든 간에 자기들이 유리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해요. 트럼프는. 안 합니다. 야, 너네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세금이 그게 뭐야? 세금 2 이상은 우리가 깎아줄 수 없어. 하기 싫으면 말어. 약간 요런 마인드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IRA를 폐지시키게 되면 뭐 정책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지금 바이든 정부의 IRA 정책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진출해 있게요? 다른 국가들도 일본이고 뭐 대만이고 진출해 있어요. 미국에. 근데 기존에 바이든 정부에서 실행했던 정책을 보고 지금 진출해 있는 건데 아, 우리가 이 정도로 투자하고 이 정도로 중국산 광물을 빼버리고
내재화시키거나 그죠? 논차인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이만큼이나 공제를 받네, 보조금을 이렇게 받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을 텐데 트럼프가 됐을 때 이게 완전히 밥상 뒤엎듯이 뒤엎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겠죠. 왜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다 투자해가지고 공장 막 짓고 있는데, 공장 부랴부랴 짓고 있고, 뭐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공장 차리고 있고, 하이니켈 양극재, 뭐 하이니켈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도 진출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LS 머티리얼즈의 자회사도 미국에 진출해 있어요. 자회사도 전기차 부품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근데 세액 공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 폭탄을 때려 맞는다는 거예요. 세금 폭탄. 이해가 되셨죠? 이거 때려 맞으면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세금이 얼마나 센데? 마진 구조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다 악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IRA를 폐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못해요. 정책을 조금 수정할 수는 있겠죠. 수정할 수는 있을지라도 아예 완전 폐지는 못합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미 많은 국가들이 여기 들어와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밥상 뒤엎듯이 폐지는 못하지만 정책은 건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주식은 선반영이에요. 우려감, 기대감,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 주식은. 지금 우려감이 발동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트럼프가 되면 이거 IRA 폐지하는 거 아니야? 야, 2차 전지 좀 뭐 난리 나겠다. 이 우려감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니까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매도 심리는 강해지고, 반도체가 최근에 또 좋으니까 돈이 다 일로 들어가고, 2차전지는 지금 돈이 안 들어가고, 계속 악순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이나 빠질 게 아닌데도 빠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기관이, 이 또라이 새끼들이, 그죠? 욕이 절로 나옵니다. 기관이 또 이런 상황에서 같이 죽이는 거예요. 같이. 신나가지고. 물량을 털죠. 이렇게. 그죠? 물량을 안 실어줘요. 2차 전지를 작정하고 그냥 보내버리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2차 전지는 2025년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 전에 주가를 많이 빼고 싶은 거예요. 기관에서는 고점에서 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주가를 충분히 뺄 만큼 빼고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서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주가를 강제로 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주보다 지금 이제 2차전지 주주들이 더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의 판단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고, 우리나라가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서는 안 돼요. 미국이 아무리 2차전지가 빠지더라도 이렇게까지 빼나요? 이렇게까지 안 빼요.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이 더 많이 보는데,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까지 안 빼잖아요. 근데 2차전지 우리나라 정부들 왜 이렇게 많이 빼는 겁니까? 그렇죠? 낙폭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좀 빠지고 있지만 내일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더라도 다시 끌어올릴 거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끌어올려줘야 돼요. 예상이 아니라. 이 자리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37,000원 자리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 자리 깨지면은 다운사이드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열려요? 이날의 저가 26,800원. 여기까지 열려요. 26,800원 자리까지. 이거 깨지면은 2만원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또 깨지면 어디까지 열려요? 이날의 고가 24,000원. 또 깨지면 24,000원까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종목에 무슨 폭탄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폭탄 악재라도 있으면 이해를 하죠. 여기서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6,800원 자리까지 가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37,000원 자리 위에서 양봉을 뭐 내일 띄워주든 월요일날 띄워주든 무조건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흐름을 바꿔주면서 이 추세라인 안으로만 들어간다면, 여기서 뭐 눌림목 자리가 나오더라도 추세라인 안에서는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복구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밀리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또 판단할 수 있겠죠. 매도를 할지 말지를. 이런 식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반등 자리는 반드시 한번 나와줄 겁니다. 나와줄 건데 반등이 나오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죽을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주가가 죽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수급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그런 식의 흐름이 안 나온다면 충분히 요 자리까지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우리 가족분들,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 영상에,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38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시는 걸 보면서 마지막까지 영상을 촬영하긴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표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분석 신뢰하며 기다려봅니다.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화이팅. 딱딱도사님 인정. 김 대표님 신뢰 보기 드문 유튜버. 자, 이런 댓글들이 왜 달릴까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달릴까요? 제가 그동안에 그래도 LS 머티리얼즈를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주가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 범위 밖으로 더 빠지고 있지만 눌림목 자리까지 예측을 하고 올라가는 자리, 매도 사인, 그죠? 저점 자리 잡는 거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변수 상황이 생겼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분들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의리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앞에서 자꾸 뭐 은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죠? 저는 우리 가족분들의 어떤 심정과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영상을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밀고 나갈 수는 있는데 서로 지치는 상황이 될까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지칠 수도 있고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의견을.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물어본 거고 여쭤본 거고, 유튜버 중에 가장 솔직하게 차트 분석과 전망 최고. 저는 매번 어그로 끈 적이 없어요. 최대한 솔직하게 전 진정성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고 가격적인 맥점들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추천하고 나서 주가 꼬라박으면 다른 유튜버는 나 몰라라는데 이분은 그래도 책임감 있게 계속 영상 올려줌.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말도 없이 그냥 안 찍어버리고 떨어진다고 해서 촬영 안 해버리고 이러면은 우리 가족분들은 누굴 믿고 따라갑니까? 그동안의 주식에너지 영상 믿고 따라오셨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책임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없이 막 그만 찍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종목 갈아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떨어지는데도 많이 달렸다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했고, 제가 좀 더 이런 댓글들 보면서 동기부여를 가지고 책임감을 좀 더 다잡고 할 수 있도록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 방에 웬만하면 입장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LS머트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좀 받으시고, 여기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는 LS머트의 후속주까지 준비된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번호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